거야. 교재 101페이지. 우리 그거 안 했어. 출석 체크 안 했어. 아까 파일 드렸는데. 네, 100페이지 피시면 돼요. 폈나요? 자, 함수가 아니고 차트를 풀기 전에 먼저 각각의 명칭을 좀 외우고 계셔야 얘네들을 풀기가 편해서요. 명칭부터 잡아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의 요소들 이름을 좀 외워주셔야 시험 문제 풀기가 편해서 요소의 이름 먼저 잡아봅시다. 자, 거기 100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똑같은 그림이죠? 네. 항상 문제의 출력 형태가 나오고요. 자, 이 제목 옆에 여기 빛난 있죠?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를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차트 영역. 차트 영역. 자, 그 다음에 상설 및 특별 전시 현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여기 차트 제목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차트 제목. 차트 제목. 자, 그 다음에 왼쪽에 100일부터 0일까지 써져 있는 거. 여기를 세로축. 뭐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도 세로축이 있는데 요거는 보조 세로축. 뭐라 한다고요? 자, 그리고 요거 선. 요 선을 눈금선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눈금선. 한글에 사는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한글의 차트 잘하면 요것도 하기 편해.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요거를 둘 다 계열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계열. 자, 땡땡 계열이라고 하는데 땡땡 계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요 세모 요거는 거장의 시선에 관람 인원의 계열이에요. 이게 거장 시선이잖아요.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것도 관람 인원에 대한 표식이죠. 그래서 거장의 시선에 관람 인원의 계열. 그럼 요거는 뭘까요? 메소포타미아의 관람 인원의 계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요거는 뭘까요? 요건 무슨 계열일까? 근대 문예인의 글자가 너무 안 보여. 주황색이죠? 전시 기간의 계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부르는지? 한 번만 더 질문. 요거는 그럼 뭘까요? 목칠 공예의 전시기간 계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흰색 부분, 아무것도 없는 요 흰색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림 영역. 그 다음 아래쪽에 요거 가로축. 이건 뭐 쓰나? 자, 그리고 마지막 요 전시기간 관람 인원 명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범례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범례. 다 했나? 글씨가 작기는 코딱지만 해요.
자, 이 시험 문제에 써져 있는 것 자체가 다음과 같이 요 명칭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문제풀이가 편하거든요. 유일하게 고민을 안 하고 하면 되는 것들이라 그냥 쭉 외우시면 돼요. 하는 방법을. 다른 거는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해야 요한다면 얘는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아이야.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아까 드렸던 파일은 다 열으셨나요? 자,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차트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가로축에 들어가져 있는 게 뭐인지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가로축이잖아요. 요거 가로축에 써져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거장의 시선, 요게 써져 있어요. 이거 써져 있는 게 전시명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전시명 부분을 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머리도 잡나요? 네, 머리부터 잡아줍니다. 전시명 머리부터 쭉 잡아줍니다. C4부터 C12까지. 블럭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범내에 써져 있는 게 뭔지 확인해야 돼요. 전시 기간과 관람 인원이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시 기간이 여기네. H4부터 H12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긁어줘요. 먼저 전시 기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상관없어요 순서가. 자, 그 다음에 범내 관람 인원이 써져 있죠. 네. 그래서 G4부터 G12도 머리부터 쭉 드래그 컨트롤 누른 상태로. 선생님, 네. 잠깐만요. 혹시 이제 보니까 저냐 전시 기간하고 관련 인원 있잖아. 우리 딱 한눈은 다 봐잖아. 근데 한 번씩 다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잡아도 돼요. 아, 네. 네. 자, 다음처럼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 클릭,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추천 차트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요거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럼 창 뜨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모든 차트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요거를 클릭. 자, 그럼 창 뜨죠?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맨 끝에 혼합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예. 혼합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저 지금 책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편해서. 혼합 클릭했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차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랑 아예 달라. 다른 게 정상이야. 이제 조건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면 점점 똑같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관람 인원과 전시 기간 두 개가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범례를 보고 출력 형태의 범례를 보면 안 나오지? 잠깐만요. 자, 출력 형태의 범례를 보면 전시 기간이 막대 그래프고요. 관람 인원이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관람 인원이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관람 인원이 뭐라 그랬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 그랬죠. 여기 범내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잖아요. 그래서 관람 인원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거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이렇게 관람 인원의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차트 뜨죠? 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다 이름 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보조축 있죠? 요거 체크합니다. 이거 왜 체크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보조축에 체크해 주세요. 옆에 보조축에 체크해 주세요. 보조축 체크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시 기간이 차트의 종류가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꺾은 선형을 클릭해서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거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찾았어요? 클릭합니다. 했나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1작업 시트에 다음처럼 차트가 그려져요. 위치 상관없어요. 아까 셀 포인터가 어딨냐에 따라서 위치가 다 다르게 떠요. 자, 근데 차트가 1작업에 있어야 돼요? 4작업에 있어야 돼요? 4작업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차트를 이동시켜 줄 거예요. 차트 영역에 클릭을 하면 위에 상단에 차트 디자인이란 메뉴가 떠요. 오른쪽 맨 끝에 이동 있어요. 차트 이동. 찾으셨나요? 네. 못 찾았어요. 요거 차트 영역에 클릭을 하면 위에 메뉴에 차트 디자인이라고 떠요. 차트 이동 클릭 했어요? 네. 그러면 창 하나 뜨죠? 네. 여기에 새 시트 있죠? 네. 요 새 시트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옆에 차트 1이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4작업 제4작업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동하면서 1작업 앞쪽에 4작업 시트가 생겨요.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네. 자, 요거를 뒤로 옮겨줄 거예요. 드래그 해서 3작업 뒤로 이렇게 옮기세요. 놓쳤고 책대로 오면 제가 잡고 삽입 추천 차트 고정 차트 혼합 여기서 얘가 문제로 발라내는 제 사정은 원래 앞에 와 있어요. 네, 그거 드래그해서 뒤로 옮기세요. 옮겨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어렵진 않죠? 네. 자, 이제 가로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가로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8개죠? 8개인데 지금 출력 형태를 보면 6개예요. 자, 결론은 가로축이 출력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빼야 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뺄 거예요. 빼야 되는 계열들을 뺄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깔때기 그림 보이나요? 네. 요 깔때기 그림을 클릭을 하면 눌렀어요? 네. 옆에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에서 우리 필요 없는 거를 이제 체크를 풀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는 있어요. 있어요. 자, 분천사기 없네요. 예. 그래서 체크박스에 체크를 풀어줘요. 자, 그 다음에 반가 사유 거장의 시선도 있고 외장 외교 장각 의궤 없죠? 그럼 요거 체크 풀어줘요. 8개에서 6개를 만들려면 2개를 빼면 되죠? 2개 체크 다 풀었죠? 네. 그러면 적용을 눌러줍니다. 됐나요? 그러면 가로축에 써져 있는 게 6개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기 깔때기 그림 있잖아요. 이거 다시 눌러주면 꺼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지문을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써져 있는 게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우리 했죠? 네. 데이터 범위 제일 작업에서 들고 왔어요. 3. 위치 세시트로 이동해서 4작업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4번부터 하면 돼요. 4번에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 3번을 이제 불러주면 되는데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그 빠른 레이아웃 클릭합니다.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클릭, 그리고 요거 세 번째 레이아웃 3입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얘가 좀 굵어져요. 그래프가. 그것 빼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3번이 세 번째 거.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스타일 1번도 넣어달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사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필요 없습니다. 스타일이 항상 써져 있는데 되어 있어요. 어디에 가면 스타일이 요게 스타일이에요. 요게 스타일인데 요게 되어 있어요. 이게 1번이고 1번이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자, 차트 영역과 여기가 차트 영역 그리고 그림 영역 요렇게 두 개를 바꿔달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차트 영역부터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차트 영역이라고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 뭘로 바꿔달래요? 굴림. 글자 크기 몇 포인트? 11포인트. 안 바뀝니다. 맨날 굴림의 11포인트예요.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맨날 지문이. 그래서 그냥 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굴림에 11포인트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넣을 거거든요. 위에 상단에 서식 클릭. 서식 클릭 했나요? 그럼 그 안에 도형 채우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도형 채우기. 텍스트 채우기도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형 채우기 누르셨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맨 아래에 질감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질감 클릭.
자, 그러면 옆에 패턴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요게 파랑 박엽지예요. 자, 선생님. 시험 문제가요. 파랑 박엽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분홍 박엽지 외에는 안 나옵니다. 외워. 차례 외우세요. 파랑 박엽지 아니면 분홍 박엽지 둘 중에 하나 나와요. 자, 파랑 박엽지 클릭했나요? 여기까지 하면 영역 서식의 첫 번째 줄에 써져 있는 차트 영역 끝. 이제 두 번째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 넣어야 되죠.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프가 없고 비어 있는데 클릭.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뜹니다. 참고로 뜨죠? 자, 거기에다 클릭하고 거기에다 무슨 색깔 넣으래요? 하얀색 넣으래요. 그래서 역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5번 조건 끝. 이제 6번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넣을 거예요. 요게 차트 제목이죠. 대부분 습관 중에 하나가 글을 먼저 쓰려고 하는데 차트에서 차트 제목은 서식 먼저 바꾸고 글꼴이랑 모양 싹 바꾸고 나중에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제목 한 번만 클릭하고요. 홈에 가서 글꼴 뭘로 해달래요? 굴림. 글자 크기 몇 포인트?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넣어줍니다. 굴림 20포인트 굵게 넣었어요? 차트 제목에다가 여기 차트 제목이 없어요? 그거 누르고 위에 홈에 가서 굴림 20포인트 굵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 마지막에 테두리 써져 있죠. 이게 도형 윤곽선이라 보시면 돼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 했나요? 그 다음에 목 뒤에다가 마우스 바짝 대고 클릭하시고 그럼 커서 생기거든요. 차트 제목 지우고 쓰시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5번 조건, 6번 조건까지 끝.
여기까지 쉽죠? 자, 요거 여기까지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사작업 시트 있죠? 여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삭제 있죠? 눌러주세요. 영구적으로 지우겠습니까? 물어보죠? 얘 누르시면 다 지워져요. 자, 제1작업 시트에 돌아가서 블럭도 풀어줍니다. 됐어요. 선생님 전시명 이런 데서 아예 클릭할 때 방송상 이런 거 빼고 해도 되나요? 해도 되는데 그게 더 어려워서 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제시명이 어디서 봤어요? 전시명? 네, 처음에는 이거 문제 이해할 거기 때 가로축에 네. 메소포타미아라고 써져 있죠? 여기. 네. 거장시선 요거 써져 있는 게 어디예요? 전시명이잖아요. 일단은 문제. 그래서 머리부터 잡는 거야. 문제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출력 형태를 보는데 가로축에 써져 있는 게 뭔지부터 확인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거장의 시선 써져 있는 게 표에서 봤을 때 전시명이죠. 그래서 전시명 전체를 블럭을 잡아줘요. C4부터 C12까지 드래그.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범내에 써져 있는 게 또 전시기간이 또 있죠. 이거 전시기간 가지고 이렇게 차트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전시기간 범위를 전체를 다 잡아줍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셀을 블럭 잡을 때 뭐 누르면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서 잡아주세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범내에 또 관람 인원도 써져 있거든요.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잡아주세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안 돼요. 붙어 있으니까 돼요. 자, 근데요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잠깐 설명하자면 애초에 만들 때 얘를 빼고 만듭니다. 전시명 클릭하고 메소포타미아 거장의 시선 요거 띄고 요렇게 아예 없애고. 근데 지금 제가 잘못 선택했거든요. 이러면 얘를 처음부터 다시 선택해요. 그래서 중간에 잘못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C4부터 G12까 H12 다 잡았죠? 네. 자, 다 되셨다면 위에 메뉴 삽입. 그 다음에 중간에 추천 차트 클릭. 자, 그 다음에 모든 차트 클릭하고 왼쪽에 혼합. 자, 문제에서는 역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먼저 만들고 나중에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애초에 차트가 혼합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혼합형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섞여 있잖아, 애초에 그림이. 그래서 섞은 상태로 그냥 만들라고. 순서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혼합 눌렀어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관람 인원 전시기간 나와 있죠? 자, 관람 인원이 표식이 있는 아니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죠. 뭘 보고 보면 돼요? 뭘 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출력 형태의 범례를 보고. 출력 형태의 범례를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 관람 인원 앞쪽에 선 그어져 있잖아. 삼각형 그어져 있고 걔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람 인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자, 요거 아까 보조축에 체크한 거는 보조축을 체크할게요.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할 거야. 자, 보조축 체크해 줍니다. 이거 왜 체크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관람인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 체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시기간. 전시기간은 뭘로 돼 있어요, 선생님? 묶은 세로 막대요. 이건 보조축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차트 만들어졌죠? 얘를 이동해 줄 거예요.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네? 가서 할게. 가서 할 거예요. 차트 디자인에 가서 여기 오른쪽에 차트 이동, 새 시트 클릭, 그리고 제4 작업. 했나요? 자, 그 다음에 4작업이 앞쪽에 생기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3작업 뒤쪽으로 옮겨줘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1번, 2번, 3번 조건까지 끝난 거고 이제 4번 하면 되거든요. 아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요거 지워야 되는 게 또 까먹었네. 자, 우리가 지금 가로축이 8개인데 문제인은 6개죠? 그래서 요거 제거를 해줘야 돼. 오른쪽에 요거 깔때기 그림 차트 필터 클릭하고 범주에 보면 8개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뭐랑 못 빼야 됐었죠? 부청사기랑 또 외교 장각 의계 가로축에 있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분청사기랑 외교 장각 의계 없죠? 그리고 적용.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조건에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해야 돼요. 마우스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으로 뜨는 데 있어요. 클릭하고요. 홈에 가서 글꼴 뭘로 해요? 굴림. 나 지금 또 죄송해요. 이게 아니지. 차트 디자인 빠른 레이아웃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해도 상관은 아니야. 상관 있어. 얘는 바뀌어 그냥. 죄송해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자, 차트 디자인에 가서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레이아웃 3번 이거 같은 실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빠른 레이아웃이 바뀌면 글꼴이 원래대로 맑은 곳에 다시 돌아와. 그 버그가 있어. 그래서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여기 위에 차트 디자인 클릭,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게 글꼴이 돌아와서 이거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영역서식 차트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자, 홈에 가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1포인트 바꿔주고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서식에 가서 메뉴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맨 아래 질감 도형 채우기에 가서 질감 찾았어요? 네. 자, 그리고 파랑 박엽지 5번째 줄에 첫 번째 거가 파랑 박엽지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100일 안에 것만 파란 마감 찍어야 돼. 어디에? 이게 100일은 안 되고 그 안에 것만 파란 마감 찍어야 되는데 뭘 잘못 클릭하고 그 100일까지 그림 영역 하셨네. 차트 영역에다 하셔야 돼요. 차트 영역 클릭하고 글꼴부터 다시 바꾸세요. 마우스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데가 있어요. 글꼴부터 다시 바꾸세요. 클릭하지 말고 클릭하지 말고 아니 클릭하지 말고 어. 도형 채우기. 아니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다가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와서 흰색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글꼴 그 흰색 뒤에 배경 이름은 뭐예요? 아, 색깔 이름이 흰색 배경 1이에요. 통으로 가. 자, 홈에서 글꼴 굴림에 글자 크기 몇 포인트예요?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뒤에다 클릭해서 지우고 쓰면 됩니다. 테두리를 채우 어디가 나와요? 도형 윤곽선으로 검정색. 여기 있잖아, 도형 윤곽선이.